우리 개발행위 허가는 그 의의를요, 이론적인 의의를 공부해야 돼요. 뜻을. 법조문에 개발행위 허가의 뜻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론적인 의의를 공부해야 됩니다. 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요 행위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이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예.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개발행위라는 것이 있지만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절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행위와 개발은 절대 다른 뜻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발행위와 개발이 같은 뜻이고, 개발이 뭐냐 그러면 우리 개발이 뭡니까? 개발의 뜻, 부동산에서 개발 그러면요, 이거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주는 것을 개발이라 그래요. 자, 지목이 점답 임야다. 건축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축이 좀 곤란하죠. 그러면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준다 뭐예요? 용도 지역을 주상공으로 변경하고 전답 임야를 깎고 메워서 대지로 조성하면은요, 건축 가능한 토지가 되죠. 이게 바로 개발이에요. 그래서 개발의 뜻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게 개발이고, 요 토지 위에다가 실제로 건축을 하는 것도 개발의 개념에 포함을 시킵니다. 실제 건축하는 것도 개발의 개념에 포함을 시킵니다. 예. 부수적인 행위로 봐서요. 근데 우리 개발 행위는 그게 아니죠. 도시군 계획이나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개발 행위예요. 개발 행위입니다.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가 개발 행위 허가예요. 예. 뜻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 개발 행위 허가는 허가 내주는 허가권자가 누군가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이 개발행위 허가권자고요.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이 사람들은 허가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 허가 대상 행위,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허가 대상 행위. 요 허가 대상 행위가 바로 같은 뜻이 개발 행위예요.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개발 행위.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다. 같은 뜻이죠. 개발 행위 바로 허가 대상 행위인데 이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184페이지 보면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행위가 나오죠. 허가 대상 행위. 그래서 거기 이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있잖아요. 우리는 요걸 하나로 묶어서 1번으로 할게요. 예. 법조문에 두 개가 묶여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해라. 두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있죠. 토지 형질 변경이 있어요. 우리 토지 형질 변경은요, 종류가
우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절토, 땅을 자르는 거, 절토. 그래서 땅을 자르는 거 절토, 흙으로 메우는 게 성토, 집안을 다지는 게 정지고요. 정지. 그 다음에 도로 포장이 있고요. 포장. 공유 수면 매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 매립. 요 5개. 바다 메꾸는 거. 요 5개가 이전에 토지 형질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3번째요.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게 토석 채취. 토석 채취. 그 다음에 4번째. 토지 분할이 있습니다. 한 필지를 2필지 이상 토지로 분할하는 거. 이것도 개발 행위고요. 5번째가 이제 물건 적치예요. 울타리 밖에다가 1개월 이상 울타리 밖에다가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을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5개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5개를 이제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맞힐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개발행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그랬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겠대요. 근데 이게 아직 설치가 안 된 도로 예정지예요. 자, 우리 도로 설치 사업은 뭘로 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지.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디에 속해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그렇죠? 그러면 결국 도로 설치 뭘로 하는 거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예정지잖아요. 여기에 누가 물건을 쌓아놓은 거예요.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던가 아니면은 고물상 아저씨가 고물을 야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계획 사업으로 도로 설치하는데 저촉될 우려가 있죠. 이때는 물건 적치할 때 뭘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자기는 개발행위가 건물 짓는 건 줄 알았던 사람이 있죠. 개발행위가 개발로 알고 자기는 개발행위가 건물 짓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개발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물건 적치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거든요. 이상하다. 물건을 오래 쌓아두면 이게 굳어서 건물 되나? 그것도 아니고 왜 물건 적치를 건물 짓는 것처럼 개발행위라 그러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 못 맞힌다니까. 그래서 개발행위와 개발은 절대 같은 뜻이 아니야. 개발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거 플러스 건축하는 게 개발이고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개발행위예요. 그러면 도로 설치할 예정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예정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으면 도로 설치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개발행위.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이제 토지 분할은 왜 개발 행위인가? 토지 분할 한번 볼까요? 여기가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 예. 자, 학교 부지는요. 장차 학교가 설치될 예정지죠. 학교 설치는 도시 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필지 토지가 넓은데 이것을 토지를 분할해 4필지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분할된 토지 위에 학교 설치하려고 했더니 도시계획 학교 설치하려고 했더니 학교를 설치를 못해. 왜? 한 필지 너무 작아서 면적이 작잖아요. 이때 토지 분할은요. 학교 설치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개발 행위라 그래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자기는 개발 행위가 건물 짓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서류상
한 필지를 두 필지로 이제 바꿨어. 서류상 토지를 분할해서 필지 분할했어. 아니 이걸 왜 건물 짓는 거라 그러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발 행위의 뜻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지.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그러면 토지를 잘게 쪼개 놓게 되면 저촉될 우려가 생기잖아. 그렇죠? 한 필지 토지 위에 건물 못 짓죠.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다 집어넣은 이유가요. 나라에서 이거 처음 만들 때 기획부동산을 갖다가 방지하려고 만든 거예요. 기획부동산. 여러분들 기획부동산은 어떻게 토지를 팔았죠? 기획부동산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쓸모없는 땅 막 팔잖아요. 제 주변에도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다. 여러분 기획부동산한테 뭐 전화 오잖아요. 좋은 땅에서 사시라 그러면은 3분 이상 대화하시면 안 돼요. 3분 이상 대화하면은 절벽이라든가 맹지 사게 돼 있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 진짜 막 빨려 들어간다니까. 이 사람이 기획부동산의 사실을 알지만 아마 이 사람은 99%는 쓸모없는 땅을 팔겠지만 아마 0.1%는 좋은 땅이 있을 거야. 지금 나한테 추천하는 이 땅이 아마 0.1%에 해당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디 기획부동산한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은 3분 이상 대화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기획부동산이요 하도 사고를 많이 내서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서 요 4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예전에 제 1세대 기획부동산 땅 어떻게 팔았냐 하면요 쓸모없는 땅을 아주 헐값 한 10,000평 정도로 사 지네들이. 그 다음에 이것을 지자체에 가서 토지 분할 허가를 받는 거예요. 100평, 200평을 쪼개는 거지. 그러면 그 도로 옆에 있던 땅들은 맹지가 아니지만 뒤에 있는 땅은 다 맹지돼 버리죠. 가끔 가다가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당하신 제 제자분들이 지번을 가져와서 지번 입력해서 지적도를 보잖아요.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는 땅 한 가운데 거 산 거예요. 맹지죠. 예, 이거 다 토지 분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분할해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땅에다 도시계획 사업 하려고 정부가 지자체가 보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토지가 다 분할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거요? 다 합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소유자가 다 다르잖아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거. 정부가 갖다 땅을 갖다 다 바둑판처럼 다 쪼개 놓는 거 이거 막아야겠다 싶어서 토지 분할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토지 분할할 때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만 분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가서 토지 분할 허가 신청하잖아요. 허가 내줘요. 근데 기획부동산이 가서 바둑판처럼 막 쪼개겠다 허가 내잖아요. 절대 허가 안 내준다니까요. 그 기획부동산을 잡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어느 땅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잘라놓은 거야 이렇게 바둑판처럼. 거기다 나중에 어떤 건물도 못 지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기획부동산 잡으려고요. 토지 분할,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개인이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줘요. 기획부동산에 오잖아요. 허가 안 내준다니까. 토석 채취,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한다. 보세요.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다가 누가 땅을 파서 모래나 자갈을 파내. 도로 설치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안 된다는 허가 받아야지만 하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은요. 볼게요. 저기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산을 깎아서 건물 짓고 싶어. 이렇게 땅을 잘라야겠죠. 이건 뭐라 그래요? 절토. 절토. 이게 파인드가 있잖아. 흙으로 메워야 돼. 이건 뭐라 그래요? 성토. 건물 지으려면 집안을 다져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정지. 절토, 성토, 정지. 절토, 성토, 정지.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게 있는데 원래는 요 세 개만 토지 형질 변경이라 그러는가 원래 이 세 개를요. 근데 이제 정지에 좀 특별한 경우가 있죠.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도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보고. 자 흙으로 메우는 게 성토잖아요. 근데 우리 공유 수면은 세 개였지. 바다, 호수, 강.
바다, 호수, 강을 흙으로 메우는 건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 요 5개를 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 행위 허가받고야 돼. 예를 들면은요.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 누가 땅을 잘랐어. 절토해 버렸어. 그러면 도로 설치하는 도시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저촉 안 된다 허가받고야 되는 거예요. 예. 토지 형질 변경. 예. 근데 여기서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농사짓기 위한 목적,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경작, 농사짓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인데요.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지목이 바뀔 때는요. 그때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지목이 변경될 때는. 또 지목이 변경된다 그래도 이게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와. 자, 물을 갖다 부으면 답이 되죠. 물 빼면 전이 되잖아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토지 형질 변경 받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러는 거죠. 교수님 설명을 하려면 1번부터 설명을 하지 왜 밑에 5번부터 위로 올라가냐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우리 누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1번 그냥, 2번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2번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죠? 자, 1번이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우리가 1번부터 5번부터 2번 공부했잖아요. 이제 1번 이해할 수가 있어. 1번. 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할 때 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요. 옛날에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건축하고 싶잖아요. 건축법상 옛날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됐어요. 예전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됐습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 예전에는. 근데 이 건축 허가가 우리 이론적으로 이것을 기속행위라 그래요. 이걸 기속행위라 그럽니다. 기속행위. 그러면 기속행위가 뭐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건축하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했어요. 근데 허가 요건을 살펴봐. 봤더니 허가 요건에 적합한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허가 내주는 거야. 허가 안 내줄 재량권이 허가권자한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모 광역시예요. 모 광역시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물 있죠. 뭔지 말해보세요. 누가 도서관이라 그랬어요? 예? 아, 또 감동받는데. 러브 호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러브 호텔을 갖다가 모 광역시에서 누가 짓기로 한 거예요. 짓기로 러브 호텔을요. 근데 여기가 도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옆에가 농림 지역 같은데 농림 그런 거예요. 우리 이런 땅 있을 수 있죠. 토지 경계가 아슬아슬해 도시적이고 이 뚫고 나온 거야. 옆에가 농림적인 거예요. 그 주변 돌아보면 경치가 너무 좋아. 근데 그 땅에다가 도시 지역에서 허가 나오는 그 숙박 시설 러브 호텔 짓기 허가 신청했는데 법의 요건을 보니까 가능한 거야. 세상에.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기속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건물을 바람직하지 않은 위치에 짓는 건데도 허가 요건에 적합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허가 내줬어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땅만 찾아내면 대박을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부하고 지자체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러면은 앞으로는 도시 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도시 계획 사업에도 저촉되지 않을 때만 허가를 내주자.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잠 보세요. 그러면 자, 요 갑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현재 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지. 자, 개발 행위 허가제가 생기기 전에는 저 갑이라는 분은요. 자기 소유 대지에 건축법상 허용되는 건물을 짓겠다.
건축 허가 신청 무조건 허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허가 나왔다고. 근데 이제 개발 행위 허가지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여기서 건축을 하게 되면 자기 땅에 자기의 건물 짓는 거지만 장차 도로가 지나갈 예정지지 자신 대지 위로 여기다 건물 지으면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건축을 개발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도로 설치할 예정지, 아까 학교 부지, 학교 설치할 예정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도로나 학교 설치할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잖아요. 이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가능할지 몰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못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는요, 요것을 이론적으로 재량행위라 그래요. 이거는 재량행위야. 요거는 재량행위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건축하고 싶잖아요. 허가 신청서를 2개를 써야 돼.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개를 써서 이거를 같이 내야 돼. 지자체에다가 2개가 다 허가가 돼야지만 뭘 받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허가 신청서 2개를 넣었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하라는 지자체도 있고 반대로 하라는 지자체도 있는 거예요. 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10년 전에 법을 개정했어.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를 앞에다 두고 그 뒤에다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내주고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제 고등학교 동창이요. 저 12년째 공부한다는 그 친구 있죠. 그 친구하고 한 명 친구 더 있어요. 이 친구는 우리가 그때 1년에 한 몇 번씩 만납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그래서 친구 4명이 몰려다녔어.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몰려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양평에 뭐 건물을 짓는다는 거 양평에다 경기 양평에다가요. 그래서 이번에 뭐 건축 허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건축 허가도 받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는데 힘들었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는 건축 허가만 받았다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너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은 거다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은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더 잘하냐는 거죠. 예. 제 친구들은 제가 부동산 얘기도 절대 안 믿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던 그 모습이 한 남아 있어가지고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 알았다 그러면 네가 네 말이 옳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 터진 거예요. 자 건축할 때 지자체에서 축대를 쌓으라는 거야. 축대 쌓는 조건으로 허가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축대 쌓을 필요가 없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민법 시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 못 붙이고 혹시 배웠습니까 여러분요? 민법 시간에 조건과 기한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조건 기한 아직 안 배웠어?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예. 우리가 조건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공법에서는요 기속 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여. 재량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축대를 쌓는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줬다는 것은 조건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야? 개발 행위 허가에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때는 어디에 조건이 붙어 있다 그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축대 쌓는 사람 같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건을 붙인 것이 불법인 거지. 잘못된 거야, 행정기관에. 그래서 나는 축대를 쌓지 않겠다고 이제 행정기관 상대로 소송할 때는요. 건축 허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개발행위 허가 상대로 소송하는 거야.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전화 왔어. 야, 나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조건 붙은 거 나 그거 잘못돼 소송한다. 그래서 제가 너 개발행위 허가 받은 적 없다며 전화 끊어 그랬습니다. 잘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면은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거지. 아, 자기가 건축 허가만 받은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은 건데 허가 신청서, 건축 허가 신청서 위에 있고 밑에다 첨부하는데 누가 해준 거예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사무소에 다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는 거지. 예.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서를 앞에 두고 뒤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해가지고 같이 허가 신청을 넣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우 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을 때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요 어디에 붙였던 거야? 개발행위 허가 붙은 거야. 저걸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조건 못 붙여, 못 붙이는 거야. 예.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해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는요 이해를 안 하면은 공부해봤자 문제를 못 맞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요 5가지 행위를 자 개발행위 허가 총 5개죠. 1번부터 5번까지 것을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는요. 그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5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답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 5가지 행위를 하는 방법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수도 있죠.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을 건물 지을 수 있잖아. 그렇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5개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때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리가 있어? 자기가 자기한테 저촉되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한테 방해가 돼? 남이 나한테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5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는 도시군 계획서 저촉될 리가 없으니 허가를 안 받고 이 5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게 아닐 때는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시는 아저씨가 계세요.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아저씨는 무슨 근거로 공사하십니까? 그러면 그 아저씨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나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 공사한다. 아니면 도시계획 사업은 아닌데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이 공사한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 5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저촉될 리가 없으니까. 도시군 계획하는 게 아닐 때는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 안 된다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해야 돼. 이게 최다 출제 지문이에요. 1등. 자, 그럼 이제 기출 문제를 맞춰보겠습니다. OX로 대답해 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성토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X죠, 그렇죠? 성토도 토지용변경,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X야.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걸 극복하면 합격하게 돼. 왜냐 그러면 분명히 공부했거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공부했어. 그래서 건축이든 토지 분할이든 다 이제 맞췄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딱 하나의 조금 응용된 지문이 바로 그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이라도 일정 규모를 초과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왠지 그런 것 같아. 하고만 하는 거죠.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규모라든가 면적이 어떻다 해도 다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 9문제를 맞히신 거야 지금. 9문제 정답 맞췄다고 지금 9문제나 기출 문제를.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 요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기 위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요.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시험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자기는 이제 기출 문제 열심히 푸는 사람 있잖아요. 기출 문제. 기출 열심히 풀었는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까지 공부를 했어. 기출 문제 나왔으니까. 자기가 시험 보러 가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될 때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거죠?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또 1년 더 해야 돼. 또 공부하고 갔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 그러면 지목 변경이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나온 거지. 항상 이 뒷북만 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돼. 문제 나오면은 네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정답 맞춰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많이 나온 게 요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예. 요 1번부터 5번까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를 또 피시냐 그러면 18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할 때는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요 1번하고 2번이 법조문에는 1번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둘로 나눠놨는데 책에는.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을 우리는 대통령령에서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공작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공작물로 나오기도 해. 시험에서는 공작물로 나온 게 절반은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로 나왔어요. 그다음 우리 토지 형질 변경 나왔죠? 예, 토지 형질 변경. 예. 가로에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는다. 밑에 우리 보충학습이 나오죠? 보충 밑에 나오죠? 밑에 보충학습 나오지 않습니까? 박스 1, 2, 3, 4번 있죠?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법조문 만드는 사람이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이거 다 읽으면 제가 칠판에 쓴 이 얘기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다시 위로 와서 토지 분할을 보세요.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이게 뭐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건축법에 따라서 분할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1, 2, 3번 있어요. 녹관 농자 나왔죠? 개발 안 된 녹관 농자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왜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 인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면 그 법에 따라 분할하면 되는데 그런 법이 없을 때는요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토지 분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57조 1항 우리가 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한다. 그건 토지가 아주 작게 쪼개진 거죠. 이랬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잘게 쪼개진 그 땅 위에 누가 건물 짓겠다 그러면요 건물 못 짓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사업 건물 짓는데 못 짓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거지. 개발의 허가 받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 인가 받고 분할하래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요. 너비 5m 이하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 개발행위 허가보다 우선 적용되는 게 있으면 그걸 적용하고 그런 게 없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하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보면요, 물건 적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보잖아요. 앞에 네모가 이렇게 쳐져 있어. 해당 사항에 체크하세요 돼 있어요. 물건 적치 앞에 네모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이렇게. 예. 자, 물건 적치 보시면은 녹간 농자인데 농림지역이 안 나오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농림지역 X.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어디에요? 울타리 밖에다가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농림지역에서는 왜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쌓아도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가? 자, 여러분요. 우리 농림지역은 특수한 지역이에요. 농사 다 끝나고 났을 때요. 볕단이나 농기계를 자기네 집 울타리 안에 다 쌓아놓을 수 있어요? 못 쌓죠. 그럼 울타리 밖에 쌓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허가 신청하고 허가 받는데요. 시간 굉장히 오래 몇 달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농민들은요. 개발행위 허가 받고 그 물건 적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돼. 나 이제 들어갔다 올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당신 몇 년 농사 지었습니까? 아, 저 5년 농사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별이 5개겠네요. 별 5개. 예. 돌침대 선전해도 돼. 별 5개. 그래서 농림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도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농림지역에서는 아무데나 물건 쌓아도 되는 걸 그러면 안 돼. 개발행위 허가만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지. 특별법에 다른 규정이 또 있다니까요. 예. 특별법에 다른 규정들이 있어요. 뭐 볕단 쌓는 것은 규제하지 않지만 무슨 뭐 위험한 물건들을 쌓는 것은 허가 받으라는 다른 법규정이 있거든요. 단지 개발행위 허가제만 적용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번 박스 보시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우리 부동산 공법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원칙으로 돌아가. 허가받은 거 변경은 다시 허가. 인가받은 거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변경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야.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요. 허가 안 받고 시장 군수한테 통지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박스가 나오죠. 185페이지 위에 경미한 사항 변경 1번부터 5번 있죠. 여러분들은 1번, 2번 두 개를 체크하는 거예요. 두 개만 시험에 나와. 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거 있죠. 물건 적치 6개월 한다고 허가 받았는데 3개월만 하는 거. 경미한 사항 변경이죠. 허가 안 받고 통지만 하면 돼. 2번 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의 동그라미. 축소할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통지만 하면 돼. 시험 문제는 확장이라 나왔어. 확장 X 또는 축소 또는 확장 X. 오로지 축소할 때 몇 퍼센트? 5%. 그 다음에 3번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불가피하게 변경은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미 바뀌었다 그러면요. 거기에 따라서 바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때는 그냥 통지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또는 건축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우리가 허용 오차라는 게 있어요. 우리 건물 지을 때 1cm도 안 틀리게 지을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허용되는 오차,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거. 건축법 시행령 12조 3항이 뭐냐 그러면요. 가로하고 일괄신고라 써놓으세요. 일괄신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 뒤에서 공부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앞에 먼저 나오죠. 그렇죠? 건축법은 저 뒤에 있잖아. 먼저 나왔죠. 간략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괄신고는 뭐냐면 우리 건축하다 보면은요. 중간에 자질구레한 변경사항 등이 나와. 자질구레한 거. 변경사항 나올 때마다 변경 허가 받으면 공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일괄로 바꿨다고 신고하라는 게 일괄신고예요. 자질구레한 변경이죠. 그래서 일괄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일 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서 그냥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1번하고 2번 체크하라 그랬죠? 예, 1번하고 2번 그 두 개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칠판 주면 안 돼요. 나 이것도 새로 못 써. 주면 안 돼요. 예.